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일과 운동 에너지 요거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이 일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 일은 힘이 F죠? 힘에다 곱하기 뭐야? 거리, 간 거리 S. 요게 바로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그렇죠. 이 일은 힘든 거야. 이렇게 외웠죠. 그죠? 이 일은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일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자, 그러면 요 힘은 여러분 알다시피 뉴턴의 이법칙에서 힘은 m 곱하기 a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다음에 거리는 s만큼 같다 그래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공식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공식, 요 공식 알고 있죠? 나중 속도 제곱은 처음 속도 제곱 빼면은 이거는 EAS. A는 여기서 가속도고 S는 간거리. 그럼 여기서 A에 대해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ES를 넘겨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요 A를 요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SS 서로 캔슬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2는 분모에 있는 앞으로 뽑아서 2분의 1 하고 M 이렇게. V제곱, V0제곱. 이거를 이제 전개를 버리면 이렇게 되죠.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제곱. 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죠? 그게 바로 2분의 1의 MV제곱이죠. 어떤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일 때 질량은 M이고요. 그거의 운동 에너지 공식이 바로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2분의 1 MV제곱에서 빼기 2분의 1 MV0 제곱. 이건 처음 속도. 자, 이건 처음 속도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 속도라고 볼 수 있죠. 나중 속도.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의 운동 에너지고 요건 나중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자, 이 처음 속도를 V0, 질량은 똑같고요. 얘가 가고 있다가 어떤 힘을 받아서 T초 후에 똑같은 물체인데 이건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V.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고 여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인데 여기에서 처음 거를 뺀 거. 자, 이게 뭐죠? 이게 변화한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뭐냐? 지금 이건데 이게 뭐랑 똑같아요? 1이랑 똑같죠. 그래서 1과 운동 에너지 관계를 여러분은 명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요거죠. 1은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만약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 그러면 1을 안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처음 속도를 그냥 여기는 3이라고 할게요. 똑같은 질량. 근데 얘는 여기서도 똑같이 3이더라. 똑같이 3이야, 나중도. 그러면 속도가 똑같으니까 여기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 서로 똑같으니까 빼봤자 제로가 나오죠. 즉 운동에서 변화량은 0이 되죠. 자, 변화량이 0이 된다. 변화량이 0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죠? 1도 0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2를 0으로 했다. 2를 안 했다는 얘기죠. 1이라는 것은 1은 힘든 거야.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여기서 0이 됐느냐. 알다시피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속도가 그대로 갔다는 건 가속도가 0이란 뜻이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속도가 하나도 안 변했죠.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0이 되니까 이놈이 0이 되니까요. 당연히 힘도 0이 되죠. 힘이 0이 되니까 0하고 거리 곱하면 그죠? 뭐 이게? 얘가 아무리 많이 움직였어도 1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등속도로 운동한 건데 이게 등속도로 운동한 거는 결국 1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할 때 얘가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가고 있다. 똑같은 물체가 똑같은 속도로 V라는 속도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럽시다. 자, 이거는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는
아무리 얘가 많이 움직였어도 일한 것이 아니다. 일한 것이 아님. 일은 빵입니다. 일은 빵. 왜냐? 가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즉 힘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될 건 요겁니다. 일은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요거 꼭 외워두고요. 요렇게 유도하는 요 과정은 안 외워도 관계 없습니다. 요거는. 근데 물리 투한다 그러면 기본 공식은 외우고 있으면 좋긴 좋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질량 500kg인 물체를 50m 끌어당기는 동안 속력이 0에서 10m로 증가했다. 이 물체 한 일은. 그러면 일은 힘든 거야. 그냥 단순히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그 다음에 거리 써주면 되죠. 그죠? 거리. 자, 그런데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시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가속도는 자, 나중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 뺀 거. 요거는 2배 가속도 곱하기 간거리 이렇게 되죠. 여기다 넣고 계산해 볼게요. 자, 나중 속도는 10이었죠. 여기 10. 1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속력이 0에서 시작했으니까요. 0에서 시작하니까 0이 되겠죠. 0의 제곱. 2 곱하기 A. 자, S는 얼만큼 갔다 그랬죠? 50m 갔다 그랬죠? 50. 그럼 이쪽은 100이 되고요. 이쪽은 100에 이렇게 되네. 따라서 A는 1이 나오네. 그죠? A 1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질량은 500kg, 500. 여기 500kg라 그랬죠?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는 1 곱하기 거리는 얼마? 50m, 50. 그럼 계산해보면요. 25하고 공이 하나, 둘, 세 개 붙죠? 단위는 주울이죠? 주울은, 일은 에너지니까, 주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으로 킬로미터, 미터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가속도 요거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속도가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맞춰주게 되면은 주울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일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다.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은 2분의 1 곱하기 m은 얼마죠? 500이죠? 곱하기 속도는 나중에 지금 10이었죠. 10 속도 10의 제곱 빼기 처음 거 2분의 1 m은 얼마죠? 500 똑같죠? 질량은 지금 똑같습니다. 500. 그 다음에 속도는 처음에 제로라 그랬죠. 제로 제로제곱. 요 계산해 주면은 요쪽은 얼마 돼? 2분의 1 곱하기 500 곱하기 100. 뒤에 얘는 빵이죠. 빵. 그럼 얘는 이렇게 짤짤하면 50이니까 둘이 곱하면 2500 나오네. 그렇죠? 2500줄. 25000줄. 어때요? 답이 똑같죠? 얘하고 답이 똑같이 나왔죠? 그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 방법으로 풀어줬고요. 이 방법으로 풀어줬고 여러분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게 좋은데 이 경우는 지금 속도를 줬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 잘못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요거죠. 운동량은 틀리죠. 운동량은 m 곱하기 v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은 이렇게 공식 넣고 푸는 겁니다. 단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찰력은 무시할 것 이렇게 이제 줬죠. 이거 마찰력 있게 되면 이제 얘기가 좀 틀려지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제동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이 움직이는 거를 제한한 거죠. 그래갖고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앞에 뭐가 나타났다 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잖아요. 밟은 후부터
차가 멈출 때까지 간 거리, 그게 바로 제동거리인데요.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그래. 자꾸 브레이크를. 자, 브레이크 밟음. 저 앞에 이제 뭐가 장애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밟았습니다. 딱 밟은 게 차가 부유한 속도로 가다 밟으니까 끼 하면서 가다 스톱 멈췄겠죠. 속도 제로 됐죠. 그죠? 그때 밟은 이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이 사이 거리,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제동거리입니다. 자, 이걸 D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이 자동차 바퀴하고, 그렇죠? 자동차 바퀴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아스팔트하고 마찰력이 생기죠. 여기서 그 자동차 일로 가려고 그러면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그죠? 못 가게 막죠. 그죠? 마찰력. 이 마찰력이 이제 강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등속도로 이제 가다 마찰력이 없이 가다가 그 다음에 딱 밟아가지고 마찰력이 생겼다. 이 마찰력 때문에 끼 가다 결국 멈추는데 이 구간 동안은 마찰력은 사이즈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마찰력을 우리가 이렇게 F로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차가 가는데 한 일이 뭐냐? 일은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힘은 마찰력이 되고요. 거리는 D. 요 거리가 제동거리입니다. 멈출 때까지. 자, 요거죠. 자, 요 놈은 뭐하고 똑같아야 되죠? 이게 바로 일이니까 운동 에너지의 차이하고 똑같아야 되죠.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제로죠? 왜냐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한데 V가 제로니까, 그죠? 멈췄으니까. 그래서 제로고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차의 질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거, 이게 바로 차이죠. 그래서 얘하고 운동의 차이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일은. 그래서 이렇게 이퀄 놓고 풀면은 D는, 자, 이거 넘겨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제동거리는 이 차의 질량 곱하기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의 차의 속도 또는 속력을 해줬습니다. 직선 운동이면 그거 제곱 나누기 2배 곱하기 마찰력 이렇게 되겠죠. 마찰력이 만약에 작다. 즉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요. 마찰력이 굉장히 작아지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동거리가 커지겠죠. 마찰력이 작아지니까.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지니까. 그래서 D가 커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가 여기서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자,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비 오는 날이다 그러면 좀 더 멀리까지 가고 자동차 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이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 가서 자동차 쓰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비 오는 날은 밑에 물이 있어갖고 더 밀리죠. 그래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특히 자동차 속도 빠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밟아도 쫙쫙 차가 미끄러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의 제곱이니까요. 만약에 속도가 10으로 가다가 20으로 가 속도가 2배가 됐다. 속도가 2배가 됐다 그러면 멈추기가 더 힘들어지죠. 아무래도. 근데 간 거리는 속도가 2배가 되면 제곱이니까요. 4배나 멀리 갑니다. 그래서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가 2배 커지면 제동거리는 4배, 3배 커지면 3, 3, 9, 9배 됩니다. 또 제동거리는 마찰력과 반비례다. 이 공식을 여러분이 유도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고요. 이 공식에서 의미하는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 마찰력하고 반비례, 이 관계를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주거리가 나옵니다. 이 공주거리가, 나는 공주거리 볼 때마다 항상 공주 있잖아요. 왕자 공주 할 때 그 공주가 자꾸 생각나더라고. 공주거리. 자,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주거리는 사람이 앞에 뭐가 이상하다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자, 인식을 했고,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밟을 때까지 약간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내가 인식했다고 발이 그대로 밟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고 밟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생기겠죠. 그 시간 차이로 생겨가지고 차가 간 거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험을 느껴 브레이크를 여기서 밟았죠.
이게 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러면 안 되고 위험을 느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밟는다가 아니고. 그다음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여기는 인식해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내가 발로 밟으면 브레이크는 바로 브레이크가 바로 저기 작동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좋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이제 갈 거 아니에요. 한 0. 몇몇 초 동안 브레이크가 조금 늦게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도 좋고. 근데 옛날에 이 공주거리는 이게 운전면허 딸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인식을 했어. 멈춰야지. 그렇지만 밟을 때까지는 약간 시간 차이가 생기고 브레이크 밟는 동시에 차는 바로 그냥 브레이크가 먹혀가지고 바로 된다. 이렇게 가정하고 했는데 여기 책에는 그렇게 안 나오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바로 먹히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 차이가 생긴다. 이제 이제 여기는 설명을 했는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브레이크 작동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차가 쓸 때까지는 이게 바로 제동거리죠. 제동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지금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그때는 내 인식을 해갖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까지 요게 요 정도 27.8m 정도 갔네. 엄청나요. 약 30m 가까이 가버렸네. 그죠? 이게 100km per hour면 초속으로 치면 이거 3.6 나누면 되죠? 3.6 나눠볼까? 27m. 27.8m 정도 나오거든요. 미터 퍼 초. 1초에 이게 27.8을 가는 딱 그거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 문제 이상하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게 작동할 때까지 1초 걸린다고? 그건 좀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지.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브레이크가 바로 작동해야지. 요거는 좀 이상하다. 요거는 뭐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내가 인식한 다음에 위험하다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거기까지 인식하고 밟는 데까지 한 1초 정도 차이 난다. 내가 인식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바로 밟으니까 이 차이도 사실 없긴 없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서 1초 정도를 뒀네요. 1초 정도. 그래갖고 27.8 정도는 내가 알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가 먹혀서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까지 약간 시간 차이가 생기는 거. 이때 간 거리가 공주거리인데 27.8m입니다. 그래서 제동거리는 약 49.2 나오고요. 그래서 시속 100km일 때 둘이 더하면 약 77m 됩니다. 27.8에다가 49.2m. 77m.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50m 떨어져 있었다. 50m는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인식해갖고 위험하다 해서 브레이크를 빡 밟은 거야. 밟아도 77m 가버리니까 무조건 사람은 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차가 올 때 이 사람이 잽싸게 거기서 피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피하지 않고 놀래서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막 바로 그냥 사고 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띠익 한 순간 보고 차 오면 놀래갖고 그냥 옆으로 피하니까 대부분 뭐 이 경우 사람이 알았다 그러면 피하는데 1초도 안 걸리니까요. 그 다음 여기까지 오는데 요게 1초 걸렸지. 그 다음은 또 1초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초 이상 걸리니까 이 사람이 멍청하게 가만히 서 있지는 않겠죠. 피하니까 이제 되긴 될 텐데 어쨌든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니고요. 뭐 어떤 벽이라든지 장애물이다. 이 사람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럼 밀리면 갖다 박는 거죠. 그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래도 속도가 많이 줄었으니까 피해는 좀 덜 하겠죠. 모르고 그냥 때려 박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공주거리, 제동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공주거리는 요건데요. 시속 10km 갈 때는 공주거리가 3 정도고요. 제동거리는 0.5. 그래서 정지 때까지 약 3.5고
4배가 됐다 해볼게요. 시속 40km는요. 공주거리도 4배는 아닌데 3, 40이 약 4배 가깝죠. 제동거리는 곱하기 몇 배야? 자, 속도가 4배 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제동거리는 4, 4, 16, 16배 된다 그랬죠. 속도의 제곱. 0.5에다 16 곱하면 8 되는 거 맞죠? 16배 되는 거 맞죠? 자, 50km로 달리는 차, 100km 달리는 차 비교해보면 요거 보세요. 속도가 2배 차이 나죠? 그러면 제동거리는 2는 4, 4배 차이 나야죠? 그래서 12에서 약 4배 하면 40, 정확히 말하면 48이지만 약 4배, 49 정도 되죠? 공주거리는 그냥 2배입니다. 그렇죠? 그냥 2배. 속도가 2배 되면 이것도 그냥 2배. 단순히. 그런데 제동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요 공주거리 여기는 등속도 운동을 한 거고 제동거리 여기는 아까 중에 가속도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00m 시속 100km 달린 차는 멈출 때가 약 77. 시속 50km는 멈출 때까지 약 26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속도가 빠를 경우는 굉장히 멀리까지 차가 튕겨나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공주거리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나 이제 보고만 지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바로 그거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 제동거리는 또 마찰력하고 서로 반비례한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 일은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이 사실만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